레프 란다우, 20세기의 위대한 물리학자죠. 란다우는 블라소프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유니폼 플라즈마에서 작은 퍼터베이션이 갖고 있는 웨이브 디스퍼전을 찾는 것은 똑같은 목표였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한 웨이브 디스퍼전을 찾을 때 초기 조건을 고려할 수 있고 또한 싱귤러리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식은 블라소프 분석에서 우리가 보았던 식이죠. 이 식의 문제가 뭐냐면 분모의 v.k-오메가가 0인 경우에는 제대로 정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k와 오메가에 대해서 초기 조건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플라즈마 안에 작은 퍼터베이션이 존재할 때 그것을 k와 또는 이제 오메가의 스펙트럼으로 분해할 수 있을 텐데 초기에 어떤 식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블라소프의 방식으로는 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란다우의 방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블라소프가 취했던 방법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봅시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블라소프 포아송 시스템을 리니어라이즈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간, 영어로는 configuration space에 대해서 Fourier transform을 취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서 노테이션을 조금 바꾸었는데 스피시즈를 나타내는 s 대신에 시그마를 썼고요. 그리고 시간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partial sub t. 그리고 속도에 대한 데리버티브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습니다. partial sub v. Fourier transform을 하게 되면 configuration 공간에서의 gradient는 또는 데리버티브는 i, k 이렇게 바뀌고 시간 미분은 마이너스 i 오메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distribution function f는 f tild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hi1도 마찬가지로 Fourier transform 후에는 phi tilde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결과가 이 아래 보시는 식들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첫 번째 식은 분모인 v.k-오메가가 0이 될 때 잘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포아송 이퀘이션하고 콤바인 할 때 이 속도 공간에서의 적분이 제대로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란다우는 바로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란다우의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즉, configuration space에서는 Fourier transform을 취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하는 것입니다. configuration space를 x로 표기를 하였는데 임의 함수 a를 Fourier transform을 하면 그 결과를 a sub k, 이 k 심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inverse Fourier transform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basis function은 exponential ik.r입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합니다. 이것은 Fourier transform하고 유사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여기 exponential minus pt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이것이 마치 exponential minus i omega t 하고 형태가 유사하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Fourier 트랜스폼과 유사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 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가 아니고 0에서부터
즉 어떤 유한한 시간 값에서부터 인피니티까지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데요. 특히 푸리에 트랜스폼에서는 초기 조건을 명시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초기 조건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변환 변수 p는 컴플렉스 넘버입니다. 물론 실수가 될 수도 있고 순수 허수가 될 수도 있겠죠. 특정한 변환 변수 p에 대해서 이러한 변환 적분을 수행하고 난 그 결과를 이렇게 tilde로 표기하였습니다. 즉 a tilde sub k. 요 밑에 있는 서브스크립트 k는 아까 얘기한 바대로 configuration space에서의 Fourier transform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래에 있는 식은 inverse Laplace transform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exponential pt가 바로 basis function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Fourier transform과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의의 실수 베타가 적분 구간을 정의하고 그리고 적분 구간은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하면 적분은 여기 아래부터 이미지너리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티브 인피니트까지 요 선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 반원처럼 보이는 이 경로를 따라서도 적분을 사실 해야 하는데 이 반원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면은 그 적분은 0이 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은 사실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강의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이러한 적분을 브로미치 인테그랄 또는 멀린즈 인버스 포뮬라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시스 펑션 중의 하나인 exponential pt를 그려본 것입니다. 이때 exponential pt의 값을 실수축과 허수축, 여기 실수축, 허수축 그 평면에 프로젝션 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시간적인 변화까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 그림 자체는 시간을 따라서 이 베이시스 펑션의 값을 이렇게 쭉 배열한 것입니다. 이 각각의 동그라미들이 각 시간에서 베이시스 펑션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의 색깔은 실수 그리고 허수 요 컴플렉스 플레인에서의 위상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시간축으로부터의 거리 그것은 요 컴플렉스 플레인에 프로젝션 시켜보면은 베이시스 펑션 값의 크기인 거죠. 앰플리튜드. 이 예에서 베이시스 펑션의 궤적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스파이럴 형태인 이유는 p의 값이 실수가 양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앰플리튜드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여기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것을 보면은 임의의 펑션을 베이시스 펑션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웨이팅을 해서 합산을 해야겠죠. 방금 한 말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베이시스 펑션을 적절히 웨이팅을 해서 더하면
시간에 대한 임의의 함수, 예를 들면 이런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 또는 뭐 이런 형태 등등 임의의 시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